녹화가 되고 있나? 되고 있네요. 예. 어쨌든 되는 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메라가 짐벌이 좀 고장이 난 것 같아요. 내 거가 그리고 레이저 포인트. 구도라는 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보자면 우리가 넓게 보는 풍경이나 인물이나 넓게 보는 그것 중에서 내가 가장 보여주고 싶은 것, 그것을 전체 중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을 찍는 것을 구도라고 합니다. 넓은 것 중에서 요만큼만 찍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트리밍이라고 하고요. 사진 용어로는 트리밍이라고 하고, 찍어 놓은 다음에 약간 수평을 맞추거나 뭔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 살짝 이렇게 잘라낸 것을 크롭이라고 해요. 교과서에서는 피사체를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의에 보여주는 것이고, 사진의 구도는 뷰파인더에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 이외의 것을 빼는 것이고, 회화는 빈 캔버스 안에 선 하나씩 더하는 예술이라고 하는데, 사진은 빼는 예술이라고 해요. 회화는 더하는 예술, 사진은 빼는 예술. 왜 빼는 예술이라고 하는가 하면 전체 중에서 불필요한 것을 빼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진은 빼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를 빼야 될까요? 필요 없는 거.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필요 없는 것이 어떤 게 필요 없는 것일까요? 그렇죠? 예. 필요 없는 것이라는 것은 결국 이것저것 다 보여주고 싶은 욕심을 빼는 것이에요. 전체 풍경 중에 내가 어디 놀러 갔는데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다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여주고 싶고 저것도 보여주고 싶은 이 마음을 빼고 빼서 그 중에서 가장 보여주고 싶은 것 하나, 그것을 찍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도의 기본이고요. 구도의 핵심 흐름은 주제와 부제, 배경의 단순화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한테 배운 게 딱 요거밖에 없어요. 사진을 배운 거라고는. 실습을 첫날 딱 나갔는데, 야, 이리 와봐. 그리고 딱 부르세요. 불러서 당신이 찍으신 거를 딱 보여주시더니, 잘 봐. 여기 보이는 게 주제고, 주제를 잘 설명해 주는 게 부제야. 그리고 잡스럽게 시선이 뺏기지 않게 배경의 단순화가 돼야 돼. 이것이 사진의 전부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알려주신 거라고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구도라는 것은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거. 놀이터에서 애들이 막 뛰어놀고 있어요. 그 중에서 남의 애 보여주고 싶을까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이뻐하는 우리 손자를 찍고 싶죠. 손자가 바로 주제겠죠. 근데 손자가 어디에 와 있어요? 놀이터에 와 있죠. 놀이터에 와 있어서 재밌게 놀고 있어요. 그래서 손자를 딱 찍어주는데 바로 옆에서 아주 이쁘게 생긴 애기가 싹 나왔어요. 그러면 못생긴 우리 손자가 이쁠까요? 걔가 더 이쁠까요? 주관적으로는 손자가 이쁠 수 있겠으나 객관적으로는 걔가 더 이쁩니다. 그래서 찍을 때 시선이 뺏기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둘러보는 거죠. 구도의 핵심 꼭 기억해 두십시오. 주제와 부제, 배경의 단순화. 자,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제와 부제, 배경의 단순해. 예, 다시 한번요. 주제와 부제, 배경의 단순화. 예. 외우기 힘들 때 이것마저도 귀찮다. 구도가 뭔지 모르겠는데 알고 싶지도 않은데 이것마저도 외우기 싫다. 그러실 때는 사진을 바깥쪽을 삥 둘러보십시오. 바깥쪽을 삥 둘러보시면 나도 모르게 주제와 부제, 배경의 단순화가 됩니다. 어느 장소에서든 인물을 찍든 풍경을 찍든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보여주자고 하는 것은 항상 그 화면 속에 들어가 있죠. 근데 신경을 안 쓰고 찍다 보면 항상 바깥쪽에 문제가 생겨요. 내가 보여주자고 하는 주제는 항상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주제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부제 또는 배경의 단순화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깥쪽을 삥 둘러보는 버릇을 들인다면 이 화면 속에 우리 손자는 이만큼 있는데, 못생긴 손자가 이만큼 있는데 여기에 뾰롱 이쁜 애가 나와요. 그 바깥쪽을 보면 그런 게 보인다는 거죠. 풍경 사진에서도 수평선을 아주 잘
맞춰서 구도를 나름은 잘 잡았다고 생각하고 딱 찍은데 요 사이드 보면 나뭇가지 하나 뾰족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도를 잘 잡으시려면 바깥쪽을 빙 둘러보시면 모든 문제는 아주 간단히 해결됩니다. 구도의 핵심은 뭐라고요? 따라해보세요. 주제와 부제, 배경의 단순화. 예. 요 한 문장 외우는데 며칠 걸릴까요? 예? 예, 또 잊어먹게 돼 있어요. 왜냐? 제가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잊어먹으실 겁니다. 입으로 머리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몸에 익혀야 돼요. 몸에 익숙해져야 돼요. 나도 모르게 사진을 찍을 때 바깥쪽을 삥 둘러보게 되는 버릇이 들어야 됩니다. 이 버릇은 곧 사진을 감상할 때도 이 버릇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진을 감상할 때 바깥쪽을 삥 둘러보면서 보거나 회화도 미술도 똑같이 바깥쪽을 삥 둘러서 보면 전체가 한 번에 보여요. 보통 사람들은 볼 때 가운데만 보거든요. 근데 바깥쪽을 삥 둘러게 보면 전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많은 양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미술관에서 보면 그림 하나 놓고 하나에 이렇게 다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 있죠?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감상을 하는데. 근데 해외여행 갔어요. 해외여행 가가지고 어디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갤러리에 갔는데 거기에서 시간은 없는데 작품을 봐야겠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쭉 걸어가면서 한 점 한 점씩을 바깥쪽을 삥삥 둘러보는 거예요. 빠르게. 근데 그렇게 보는 사람, 그런 시각적 훈련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많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이런 식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피식하고 비웃어요. 왜냐? 그 사람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진을 보실 때 잘 찍었나 못 찍었나를 보시려면 바깥쪽을 먼저 보세요. 구도의 핵심 잘 기억해 주시고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구도를 한번 하나씩 대략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 딱 있는 것을 중앙 구도라고 해요. 보통 스트레이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사진에 있어서 주제는 뭘까요? 주제를 한번 맞춰요. 예? 저의 그 인물 인물, 스님, 또 얼굴을 뭐 이렇게 주제, 또 예, 또 말씀해 보세요. 참선, 또 고개만 얘기하지 마시고 말씀해 보세요. 저도 그냥 기도하는 스님 기도하는 스님, 예, 스님아. 표정이 너무 고뇌하는 고뇌하는 모습. 자, 우리가 이제 사진이라는 것을 배우고 사진이라는 것에 관심을 있으니까 이 자리에 모여 계시잖아요. 이전에는 사진을 볼 때 주제를 사진 속에서 찾으셨다라면 이제는 주제를 감정에서 찾으셔야 돼요. 이 사진에서의 주제는 기도 또는 염원이에요. 예. 그 염원을 스님이라는 부제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의 사진 속에서도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각적 훈련과 기술적인 면을 배우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마음속에서는 보여주고 싶은 그것이 바로 주제라는 것이죠. 꽃을 찍을 때 꽃을 보여주려고 찍는 것이 아니에요. 꽃을 찍을 당시에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꽃을 찍을 때 어떨까요? 기분 더러울까요? 예, 그렇죠. 아, 꽃을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 그러면서 꽃을 찍잖아요. 그 기분 좋은 마음이 주제이고 꽃이 부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꽃 주변에 뭐 잡스러운 게 띡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 앞으로도 사진을 보실 때 주제는 그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야기 또는 그 사람의 감정, 그 마음이 주제가 되고 그 다음에 부제로서 그것을 표현한다라고 감상하는 방법을 바꿔주시면 사진을 보는데 좀 더 즐거운 사진 생활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사진에서 주제는 뭐라고요? 맞습니다. 예. 자, 삼각형 구도. 요거는 그냥 사진의 그림자가 삼각형으로 있기 때문에 넣은 것일 뿐이에요. 요거는 삼각형 구도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삼각형 구도는 뭐냐면 결혼식장이나 또는 졸업식장에서 단체 사진 찍을 때 아래쪽은 여러 명 세우고 뒤로 갈수록 조금 좀 이렇게 좁아져 가는 구도로 세우잖아요. 그랬을 때 아래쪽이 넓어서
안정감을 가지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삼각 구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선구도, 화면에서 동적인 감정을 줘요. 왼쪽에서 오른쪽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이쪽에서 구름이 이렇게 쫙 밀려오는 그런 감정이 들죠. 어떤 그 힘, 저 멀리서도 뭔가 이렇게 쫙 은은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동적인 움직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수평선 구도, 조용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데요. 수평선의 위치에 따라서 보는 이의 감정이 달라집니다. 특히 가로로 된 구도가 정적인 미기를 느끼게 하는데요. 이런 사진 같은 거 보면 이 수평선이 위에 갔느냐 아래에 갔느냐, 수평선이 이 정도 밑에 있다라면 하늘이 많아서 되게 기분이 어떠세요? 옹알이 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 글쎄요. 하늘이 많이 보이는 기분이 답답할까요? 아니요. 예. 시원하죠. 시원해 보이겠죠? 그러면 반대로 이 수평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여기 이런 부분이 많이 보여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좀 떨어진데. 예, 그렇죠. 약간 기분이 좀 이렇게 가라앉겠죠. 예. 그래서 수평구도의 특징은 뭐냐면 수평선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보는 이의 감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평선의 위치 여하에 따라서 나는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 아주 시원한 감정을 보여주고 싶어. 아니야, 나는 수평선을 위로 올림으로 해서 차분하게 가라앉은 감정을 보여주고 싶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수평선이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똑같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구도에서 보여지는 모든 사진을 비교하면서 왜 이게 중앙 구도인 가운데에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직선 구도, 강렬한 의지를 표현할 때 많이 쓰이는 구도예요. 그리고 가로 사진보다는 세로 사진이 이야기 전달이 더 강하게 와닿습니다. 우리는 가로로 일반적으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것을 세로로 딱 볼 때는 또 감정이 또 달라져요. 아까 중앙구도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트로 가운데 딱 이렇게 했죠. 근데 인물을 가운데로 놨을 때 가로로 찍었을 때 양옆에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쓸데없는 공간이 생긴 것보다도 세로로 이렇게 찍으면서 가운데 딱 들어왔을 때 전달력이 다르다는 얘기겠죠. 곡선 구도, SM 구도이고요. 곡선은 변화 있는 구도로 아름다운 율동감과 리듬을 느끼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곡선을 평행적으로 여러 개를 겹치게 해서 아래쪽은 넓고 이렇게 가면서 좁아지죠. 그리고 곡선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진을 한 바퀴 삥 둘러보게 되죠. 좋은 구도의 사진은 전체를 삥 둘러보게 돼요. 사진 전체를 한 바퀴 삥 둘러보게 돼요. 그래서 불필요한 공간이 없어요. 불필요한 공간이 없으면서 사진 전체의 공간을 다 활용하면서 골고루 다 시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 좋은 구도의 사진입니다. 원근에 의한 구도. 원근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도예요. 가까운 곳은 크게, 멀리 있는 것은 작게 해서 공간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아까 꽃 사진에서도 가까운 곳은 크게 찍히면서 선명하게 나고 뒤에 것은 아웃포커싱 되면서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간감을 느끼는, 그게 바로 원근이에요. 원근법이에요. 그리고 칼라의 경우는 색의 농도로 원근감을 표현할 수 있고, 흑백 사진도 명암으로, 칼라의 농도나 흑백의 명암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까운 곳은 크게, 먼 곳은 작게 해서 공간감, 입체감이 생기게 되겠죠. 구도를 잡는데 아주 좋은,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화면을 이렇게 9개로 분할해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9개로 나눠서 구도를 잡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없지만 가상의 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3분의 1 되는 지점에 수평선을 놓거나 아래쪽 3분의 1 되는 지점에 수평선을 놓으면 아주 안정적인 구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꼭
3분의 1 지점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여기를 맞추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략적인 지점이 여기 정도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좌우를 나눌 때도 이렇게 3분의 1 지점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진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금 비율, 황금 분할이라고 하는 지점이 바로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황금 분할 지점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황금 분할, 황금 비율 배운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저는 학교도 제대로 안 다녔기 때문에 미술도 제대로 안 배웠는데 그래서 황금 비율, 황금 분할 잘 몰라요. 어떻게 찍는지 잘 몰라요. 사진하는 사람들 중에 그거 따지면서 사진 찍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황금 비율이라는 것은 수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6분의 1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사람이 찍은 구도가 황금 비율이야 이렇게 밝혀진 것이지 사진을 찍는 사람이 난 이렇게 해서 황금 비율로 찍을 거야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죠. 요 사진 잘 보세요. 자, 요 사진, 요거, 요 사진까지 구두에 관한 사진을 한 대여섯 장 봤나요? 근데 이 대여섯 장의 사진이 찍은 시기가 다 달라요. 10년 전, 15년 전에 찍은 것도 있고 불과 5, 6년 전에 찍은 것도 있고 근데 보실 때 어떠실까요?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나요? 어떤 거는 굉장히 밝았다가 어떤 것도 굉장히 어두웠다가 그런 느낌이 드나요? 감정의 선이 거의 비슷하게 흐르죠. 그것은 곧 그 기간 동안에 감정이 사진을 찍을 때 작업을 할 때 감정의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중도를 지켜라 라는 말씀 기억들 하세요? 알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세요. 예, 꼭 기억하세요. 이제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모자라지도 않는 중도가 가장 좋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악기를 조율을 할 때 특히 기타 줄을 가장 쉬운 예로 기타 줄 같은 경우 정확한 음은 그 음에서 살짝만 넘어가도 안 맞고 내려가도 안 맞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그래요. 그 중도라는 것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사진을 물어보시잖아요. 왜 가운데 수평선을 넣었느냐? 저의 심리적 관성이라는 것이 저의 감정 자체가 아주 기복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의 감정을 일정하게 유지해 나가려는 저의 심리적 관성이 여기에 표현이 된 거예요. 중도를 지키려고 항상 노력을 하죠. 제가 중도를 잘 지킨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누구랑 싸우기도 하고 또 불쾌한 경우도 겪게 되죠. 근데 불쾌한 경우를 겪는 그 순간 누구와 싸우는 그 순간만큼은 감정이 굉장히 확 이렇게 열받죠. 그건 누구나 똑같아요. 그런데 전체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다 지나간 과거로는 잔잔한 물결이 되잖아요. 지금의 그 열받는 화나는 그 상황을 그 감정을 훅 오르더라 하더라도 얼마큼 이거는 잔잔한 물결이야 라고 생각해서 잘 내려놓느냐 잘 다시 있느냐가 중도를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느냐 이거든요. 긴 시간이 흐린 후에 우리는 이것을 지금 생각하면 그건 별것 아니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쭉 유지하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렇게 수평선을 가운데로 둠으로써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사진에서는 수평선이 이렇게 내려간 것도 있어요. 요만큼만 보이는 것도 세로 사진인데 요만큼만 아주 조금만 보이는 것도 있어요. 제가 작업한 것 중에 제주도에서 지금 9월 달에 전시를 할 건데 비율 공자를 써서 제 주제가 공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어떤 일이 발생하면 야 마음을 비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마음을 비워야 돼. 무슨 마음을 어떻게 비워야 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만약에 욕심이라는 욕심. 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떨어버리면 예, 욕심을 떨쳐버리고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옆에 사람은 그것을 굉장히 쉽게 얘기해요. 그죠? 그렇죠. 네, 다들 옆에 사람은 그걸 굉장히 쉽게 얘기해요. 왜냐, 지일이 아니거든. 지일이 아니까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버려야 할 것은
비우려고 하려는 그 마음조차도 비워야 돼요. 비우려는 것도 욕심이에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감정이 나는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거릴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잘 위로해주고, 또 순간적으로 열을 확 받았던 이거를 쭉 유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순간적으로 화가 딱 났을 때는 그래, 내가 좀 약하니까 화낼 수 있어, 화 잘 냈어,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나마 살짝 내려앉으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그런 것조차도 없이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흘러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도라는 것은 결국은 불가에서 말하는 구도와 동음이의인 것 같습니다. 동음이의 맞나? 같은? 발음은 같아도 뜻은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절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똑같이 구도를 강의를 하는데 주지 스님이 제 강의를 들으러 오셨습니다. 거기서 제가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주지 스님한테 스님, 구도가 뭐예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스님은 별말 없이 스님 뭐 그냥 뭐 비우는 거지 뭐, 그게 구도야. 나중에 혼자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구도라는 것이 사진적 구도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는 불가에서 하는 그 구도가 똑같더라고요. 결국은 비우되 초급 단계에서는 많이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심, 그런 마음을 비우고, 나중에 가서는 비우려는 그 욕심조차도 비울 수 있는 구도를 통해서 구도를 닦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럴 때는 박수 치시는 거예요.